스티어가 드디어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계약했다고 했죠. 찌라시니 뭐니 저한테 악플 하셨던 분들 빨리 슈퍼챗으로 사죄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V23 최강기아 타이거즈 유튜버 놀고 싶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외국인 3종 세트가 완성됐다. 네, 제임스 네일은 KBO에서 이제 두 번째 시즌을 맞이하게 됐고요. 지난 시즌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불펜과 선발을 오갔던 애덤 올러, 그리고 시카고 컵스의 공갈포, 파괴력 하나는 끝장나는 스치면 간다 패트릭 위즈덤, 우리 백지혜 씨가 영입이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네일, 올러, 위즈덤 이 세 선수의 기대되는 점과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짝쿵 맛만 보는 그런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일부터 가자. 우선 견적이 나온다. 예측 가능하다. 지난주에 우리 주식시장 환율 어땠어요? 개박살 났죠? 왜 그랬어요? 시장은 불투명성을 싫어한다.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속이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걸 좋아하지. 한치 앞을 모르는 이런 안개전국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신병자가 또서 술 한잔하고 정신 헷가닥 해갖고 똑똑해요. 묶고 더블루가 해볼 수 있다. 이런 안보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국인들이 죄다 주식을 던졌죠. 뭐 이제 연기금이 다 받아줬는데 내 세금 살살 녹는다. 그거 다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 자산인데 아무튼 근데 네일이라는 선수는 24 시즌에 이제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점과 단점, 근데 기대치라는 게 이제 뚜렷하죠. 거기에 맞춰서 구단이 마운드 운영, 전체적인 마운드 내년에 25 시즌의 마운드를 계획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매우 큰 장점이거든요. 네일은 24 시즌의 투심과 스위퍼라는 단조로운 피칭 디자인으로 이제 리그를 초토화시켰죠.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만큼의 도미넌트한 모습이냐? 요건 좀 아닙니다. 좋은 제구력과 확실한 구종으로 탈삼진율이 뛰어난, 특히 한국 시리즈 이제 두 경기의 모습은 정말 대단했지만 시즌 어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이닝 히터의 모습은 아니었고요. 또 6월과 7월 매우 안 좋았던 모습도 있었죠. 글쎄요, 이제 원인에 대해 분명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역시 이제 풀타임 선발 첫 해라서 시행착오도 좀 겪었고 스태미너 문제도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 같은 오프스피드 피치가 없다라는 점도 분명히 약점이에요. 분명한 23 시즌에 이제 에릭 패디, 24 시즌 제임스 네일, 이 스위퍼라는 구종이 KBO 리그를 이제 2년 연속 초토화시키는 가운데 타자들도 오프 시즌에 아마 이 구종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를 많이 할 겁니다. 스위퍼라는 게 결국 슬라이더거든요. 슬라이더를 못 치는 타자들은 없죠. 다만 변화구의 횡점 무브가 워낙 이제 극단적으로 심하고 여기에 이제 속도 차이가 더해져서 공의 위력이 살아나는 건데 많이 경험하고 많이 쳐보면 공략 못할 공은 아니다. 실제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더 이상의 스위퍼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KBO 야수들도 결국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공략할 것이다. 내일은 선발 경험이 적은 투수죠. 스태미너, 마운드 운영, 투심과 스위퍼라는 단조로운 피칭 디자인 등의 약점이 있어요. 내 선택과 집중이라는 전략, 본인의 약점보다는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24 시즌 정말 빼어난 성적을 거뒀습니다. 그건 성실한 워크에식과 팀 프런트와의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 실력 외 인성적인 부분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네일이라는 선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애덤 올러 역시 이전에 소개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위퍼를 잘 던지는 선수고 올러의 스위퍼 역시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미친 스타프를 자랑합니다. 올러는 네일보다 훨씬 위력적인 포심 패스트볼을 던지는 투수예요. 구속이 150km 이상을 기록할 만큼 위력적이지만 공끝이 이제 내추럴 커터, 슬라이더 방향, 이제 오른손 타자 기준으로 이제 바깥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가 있고 또 던질 때 때로 보면은 그냥 싱커처럼 역회전성 공처럼 이제 안쪽으로 약간 말고 들어가는 이런 궤적도 좀 보여줘서 굉장히 이제 공끝이 지저분합니다. 공속도도 빠른데 거기다 이제 수평 무브먼트가 상당히 훌륭한 이 스위퍼는 분명 이제 우타 상대로는 위협적인 무기가 될 겁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역시 좌타자 상대로는 좀 기록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선수는 이제 불펜에서도 활약했지만 24 시즌 후반기는 선발 투수로도 이제 꾸준히 출장했어요. 역시 이제 마이애미 말린스라는 약체팀에 속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지만 아무튼 선발 경험이 있다. 그러나 올러는 내일만큼 제구력이 안정된 선수는 아닙니다. 구위 자체는 내일보다 뛰어나지만
컨트롤이 정교한 선수는 아니다. 공이 좀 날린다. 그리고 이제 좌타자 상대로 던질 이제 역회전공, 오프 스피드 피치가 역시 없다.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를 이렇게 잘 던지는 선수가 아니에요. 우리가 에릭 라우어를 통해서 봤듯이 역회전공이 없는 선수가 빠른 공 하나만 갖고 그 공의 구위만 믿고 다른 손 타자를 상대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봤죠. 에릭 라우어가 한국 시리즈 3차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뭐 좋은 피칭을 했지만 결국 이제 우타 이성규 상대로 홈런을 맞은 이유 계속 이제 강 구속으로만 밀어붙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타자의 이 타이밍을 흔들 수 있는 제2, 제3의 구종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물론 역시 이제 스위퍼 외에 체인지업이나 커브를 던질 줄 아는 선수지만 구종 가치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내일은 스위퍼 하나를 갖고 좌우 타자를 모두 상대하며 24 시즌을 보냈는데 과연 이제 올러는 어떤 준비를 해올 것이냐 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걱정 바로 이 선수가 계절을 탄다라는 점이에요. 소크라테스 브리또의 이게 투수 버전입니다. 꽃피는 이 봄에는 마음이 싱숭생숭한가 봐. 소녀 감성이요. 큰일입니다. 그러다 날 더워지면 이제 또 개자라는 그런 이상한 유형의 선수인데 뭐 개발에 땀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낙엽 떨어지면 또 가을 남자예요. 세상 다 부질없고 의미 없고 계절 탑니다. 이게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한반도의 이 변화무쌍한 기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발현될지 요거 좀 한번 지켜봐야겠어요. 자, 우리 패트릭 위스덤 그 전에 3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KBO 리그 또 기아 타이거즈에서 헌신해준 우리 소크라테스 브리또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정말 전합니다. 성적에야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새 시즌 동안에 이 선수가 보여준 성실함 또 워크의식 동료애 이런 건 뭐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였다 이렇게 평가해도 틀리지 않죠. 이견이 없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억할 거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현역 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땡큐 베리 마치. 위즈덤 기대됩니다. 어제 이제 영상을 올려놓고 일단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선수 관련 영상은 정말 거의 다 본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변화구 대응도 괜찮습니다. 삼진율이 좀 높아서 걱정했는데 이 스트라이크 하단부로 떨어지는 스트라이크 존 하단부에 떨어지는 뭐 구종 상관없어요. 체인지업, 커브, 슬라이더 이런 공 공략도 잘하고 또 볼로 떨어지는 공들은 생각보다 골라내는 것도 곧잘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어떤 공에 삼진을 많이 당하냐? 하이패스트볼에 정말 쥐약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타죠.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 아웃코스 쪽에 이제 빨리 떨어져 이제 강력하게 꽂히는 빠른 공이랑 그다음에 슬라이더에는 조금 약점을 보이는데 몸쪽 공, 그 다음에 하단부의 공들은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결국 이 어퍼 스윙이 좋다라는 거예요. 요즘 트렌드에 맞는 스윙 메커니즘이 몸에 정확하게 익은 선수다. 그러다 보니까 떨어지는 공들은 끝까지 공을 보면서 몸통 회전을 이용해 배트 스피드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잘 걷어내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뜬 공도 많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그라운드 볼이 거의 없는 선수예요. 이 선수는 일단 공을 띄울 줄 안다. 하이패스트볼엔 정말 취약한데 위즈덤의 높은 삼진율 150km 중후반의 하이패스트볼 지분이 절반 이상입니다. 근데 KBO에는 다행히 그렇게 강력한 포심을 구사하는 투수가 많지 않죠. 적어도 메이저리그에서처럼 말도 안 되는 삼진율을 보일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위즈덤은 시카고 컵스에서 중심 타선을 맞진 않았죠. 중하위 타선에서 그냥 진짜 한방 걸려라 이런 뽕야구 했던 선수인데 팀 사선의 중심에서 해결사 역할을 감당할 이런 멘탈과 리더십이 있을지 이 부분 좀 지켜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리그 적응, ABS에 대한 적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수비에서의 리스크는 아무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이 좀 속이 편할 것 같습니다. 외야나 내야나 어떤 완벽한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가는 선수는 아니고 외야 내야를 이제 왔다 갔다 했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완벽한 수비를 우리가 바라는 거는 좀 욕심일 수 있다. 팬 서비스는 정말 좋은 선수라고 해요. 시카고 컵스 팬들도 사랑했던 선수라고 하니까요. 자, 키움으로 돌아온 푸이그 정도를 빼면 야시엘 푸이그 정도를 빼면 내년에 이제 KBO 리그에서 뛸 많은 외국인 타자들 중에서 클래스는 이제 가장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만한 소리지만 역시 선수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건강한 부분이고요. 암만 잘해도
부당당하면 소용없죠. NC가 카일라트와 재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투수를 영입하느냐 이 부분만 지금 남았는데 이 부분만 끝나면 내년 시즌 KBO 외국인 선수들이 이제 10개 팀 모두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팀별 좀 전투력 비교도 가능해지니까 그때 또 재밌는 이야기 할 수 있겠죠.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놀고